안녕하세요. 철서입니다. 며칠 전에 캐나다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 소속 CRJ-900 항공기가 사고가 났었죠. 착륙한 후에 홀랑 뒤집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놀랬죠. 어떻게 비행기가 뒤집혀지지? 비행을 하다 그만둔 저 또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라인에서 비행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관심이 깊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 후 피어슨 공항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죠. 그리고 저희 집도 요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피어슨 공항에서 에어프랑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2005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땐 저희가 그 비행기를 봤었거든요. 바로 요건데요. 에어프랑스 에어버스 340 기종이죠. 저 앞에 트럭들 보이죠? 저희가 고속도로입니다. 온타리오주 401 고속도로인데 저희도 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이 비행기 모습을 봤습니다. 비행기를 탔던 사람으로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에어프랑스 사고를 본 이후 20년 만에 같은 공항에서 사고가 난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비행기가 뒤집힐 수 있느냐, 결론을 보니까 뒤집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고 말고 비행기가 뒤집힌 적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건은 제가 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화항공 642편입니다. 대만의 차이나 에일라인이죠. 기종은 MD-11이고 장소는 홍콩 국제공항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99년 8월로 나오죠. 요 다음날 저희가 여기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대한항공 A300 화물기를 탈 때 8월 23일 날 들어갔었어요. 그때 런웨이 하나가, 그때 활주로 하나가 폐쇄가 돼서 런웨이 25 레프트 공중에서 대기, 홀딩을 한참 하다가 내렸었습니다. 내리고 보니까 활주로 옆에 이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눕혀진 채 있었고 불타 있었죠. 그것도 우리 조종실 안에서 다른 비행기가 불탄 걸 보니까 참 기분이 묘했었어요. 어쨌든 이 한글판 위키피디아에는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때는 태풍이 있었어요. 태풍이 있었고 이 앞에 비행기들은 여러 대가 이제 다이버전 했죠. 회항을 하고 그랬는데 이 비행기는 착륙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영문판을 보면 바람이 굉장히 심했죠. 거스트, 그러니까 돌풍성도 굉장히 심했고 태풍이 있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때 하드랜딩을 했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오른쪽 랜딩 기어가 먼저 닿으면서 하드랜딩을 했고 그때 넘버 3 엔진, 그러니까 오른쪽 엔진이죠. 이 엔진도 활주로에 닿았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가 부러진 거죠. 왜냐면 랜딩의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날개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왼쪽 날개는 계속 속도가 있으니까 양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쩍 들리겠죠. 그 상태에서 동체가 휙 돌아간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FedEx 80편입니다. 기종은 동일한 MD-11이고요. 장소는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때는 2009년이네요. 이날도 바람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런데 부기장이 비행을 하고 있었고 하드랜딩을 했답니다. 그 플레어가 늦은 거죠. 플레어는 착륙 직전에 비행기의 기술을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늦어지면 꽝 하고 닿는 하드랜딩이 벌어지죠. 하드랜딩을 하고 비행기가 붕 떴답니다. 너무 충격이 강하면 비행기가 붕 떠오르거든요. 그걸 바운싱이랍니다. 바운스 됐다라는데 바운스가 되면 조치를 잘해야 돼요. 바로 파워를 넣고 고라운드 하든가 아니면 피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수죠. 비수 각도를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 닿을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노즐을 눌렀대요. 그러니까 기수를 누른 거죠. 그렇게 돼서 앞바퀴, 그 노즈 기어인데 그게 닿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닿은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가 출렁출렁 춤을 추게 되고 또다시 이제 그 하드랜딩을 하게 된 거죠. 1200 FPM이었네요. 강하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큽니다. 정상적인 플레어를 했다면 이 FPM 강하율이죠. 이게 300 FP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의 4배 정도로 이제 강화를 한 거죠. 하드랜딩 엄청 심했죠. 그러면서 그 충격이 왼쪽 메인 랜딩에 전해졌고 왼쪽 날개가 부서졌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른쪽 날개는 그냥 붙어 있잖아요. 아까 차이나 에어라인처럼 똑같이 오른쪽 날개에서는 양력이 그대로 발생하니까 빙 도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뒤집혀졌답니다.
아마 이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피얼슨 국제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다른 비행기, 그러니까 비즈니스 제트였다 하죠. 거기서 촬영한 건데, 이 델타 항공기는, 델타 CRJ 항공기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냥 활주로에 내동댕이 치듯이 청캐버립니다. 꽝 하고 닿았겠죠. 엄청난 하드랜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오른쪽 랜딩 기어가 아마 부서지거나 오른쪽 날개가 꺾여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왼쪽 날개는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왼쪽 날개는 양력을,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힘을 발생하죠. 그러면서 비행기가 후익 돌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친구는 부장이라죠. 굉장히 신입이랍니다. 비행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 그래요. 왜 저런 날 기장이 하지 않았을까? 물론 기장이 최종 결심자입니다. 저도 비행사를 마치고 지난날들을 가만히 점검해보면 자만심 그리고 피로, 이게 가장 적인 것 같아요. 비행생활에선. 이 델타 4819 편에서도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요즘 항공사고가 연달아 벌어지고 있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캐나다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집사람은 예전부터 비행기 타기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체스였습니다.